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4477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대한유화입니다. 16만 8천 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한유화 1.52% 상승하면서 23만 4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대한유화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23만 9,500원까지 경신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16만 8천 원이니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좀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대한유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대한유화가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일단 추세를 이탈을 했고요. 그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반전을 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 이후에 상당한 많은 조정을 보였고요. 이 조정 이후에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은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한유화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수자가 상승 가능성을 열려두는 것은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틸렌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대한유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조금 밀리면서 끝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단기 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꾸준히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탈됐을 시에는 일단 단기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격도가 많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단기 매도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1차적인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잘 들었습니다. 실적이 양호한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신고가가 경신된 만큼 단기 조정은 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NTPI인데요. 열심히 달려가자 화팅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NTPI 2,52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0% 두고 계십니다. NTPI 오늘장에서는 1.64% 밀리면서 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요. NTPI가 중국 텐스그룹에 한국 제품 공급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장 마감 이후 나온 만큼 내일장의 흐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계속 지지부진했습니다. NTPI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러한 부분은 일단 NTPI는 보통 이제 급등세를 한번 시연을 했거든요. 그 급등 이후에 일단은 조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에 의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어떤 펀드멘탈을 보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등을 시연하고 나면은 일단은 긴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이후에 이러한 얘기가 들려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재료로서 일단은 부각이 되면서 반전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반전을 이용해서 급등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NTPI의 지난번 급등도 바로 이제 그러한 재료나 유수에 의해서 급등세를 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급등인 이후에 점차 이제 그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보통 매도하시는 게 일단 바람직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좀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어떤 접근은 다소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매도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통에서 1타8피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 1,2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한온시스템 오늘장 2.45% 밀리면서 9,1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죠.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월 16일에 1,950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승 이후 바로 좀 주가가 약세 흐름을 띄었는데 한온시스템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급락을 했습니다. 거래정지 위에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원 시스템은 일단 그래도 기본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어떤 실적 개선세가 최근에 이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이 일단 표출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담이 표출된 것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일단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장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일단 전장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군들,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차든 일단 디젤차든 어쨌든 간에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부품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보면요. 전형적인 어떤 상승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 이후에 횡보가 졌고요. 그 횡보 이후에 이제 반전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러한 상승 추세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재의 어떤 가격대에서 일단 지지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지지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V자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가격대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어떤 반전 모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매도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한원 시스템은 잘 보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못해도 전고점까지의 움직임은 일단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적이 양호한 만큼 좀 전기차 수혜주인 만큼 또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231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11,9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3% 빠지면서 11,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수익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11,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오늘장 11,400원에 마감이 된 만큼 소폭으로 손실 보고 계십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모듈 업체이죠. 최근 삼성과 LG 쪽에서 이 핸드폰 신제품이 나오면서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 각각 갤럭시 S7, G5를 내놓으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트론 주가가 연일 밀렸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G5하고 갤럭시 7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소 일단은 평가는 G5가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에 납품을 하는 이러한 관련 부품들은 상당히 울고 LG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군들은 웃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트론이라는 회사는 일단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안테나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액세서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 부분이 일단 특정 어떤 프리미엄 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범용 부품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용 부품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폼에 대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러한 범용품에 대한 어떤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이러한 쓰임새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어서 올해도 아마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는 갤럭시 S7에 대한 평가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평가이고요. 향후 이제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중저가 폰에 대한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여부가 이러한 실적 개선세를 좀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면은요. 꾸준한 하락 이후에 일단은 반전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횡보를 했고 그것이 다시 한번 좀 반전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은 횡보 구간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의 어떤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조정을 오히려 파트론에 대한 움직임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유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5989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한솔신텍입니다. 2,315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한솔신텍 1.76% 상승하면서 2,3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손실권에 있으신데요. 오늘 시가에 비해서 밀리긴 했지만 모든 이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한솔신텍 매도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만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유지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한솔실텍이라는 회사는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산업용 보일러 시장이 어떤 독과점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RCP 제도라는 게 신재생 의무 사용 비율이라는 게 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다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올해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를 좀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상승 반전하면서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 이탈 이후에 반전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전고점까지의 단기적인 흐름 일단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전고점까지 목표를 잡으시고요. 밑에 저점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 재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진단을 저희 차장님이 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해외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체감지수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2월 말, 3월 초로 움직이면서 다소 좀 시장이 안정화되는, 신흥시장이 좀 다소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이런 위험자산인 신흥시장이라든가 상품시장,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일단 정책 공조에 접어들게 되죠. 올 주말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3월 초 양회, 연준, ECB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벤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소 좀 반전할 수 있는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아져야 그래도 추세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정책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반전을 좀 모색을 하는 시장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에 국한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반전 있었습니다만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성장 산업에 대한 움직임도 다소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비중을 적당하게 두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조금 가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장일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을 또 참고하시면서 내일장에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